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현재 시각은 3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어제 사실 이 내용을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이 내일은 휴장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화요일에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고민, 걱정들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 아시다시피 어제 나온 내용이죠. 다들 뭐 아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군이요 중대 전투 시작했습니다. 어디 쪽이죠? 이란 쪽에다가 실제로 공습을 시작하고 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마치 베네수엘라 예전에 저기 작전 들어갈 때 마두로 대통령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자고 일어나면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갔던 것처럼 하메네이도 어떻게 잡혀가거나 사살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이 지도자죠. 하메네이 이 사람이 죽었다.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 쪽의 이 독재자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요즘 주말마다 이렇게 심각하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란 전쟁 관련해서 국내 증시 더 나아가서 우리 기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것 또한 오늘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술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죠. 최근 이렇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구간들 대비해서 지지부진한 느낌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재미는 크게 없으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 이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원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아시다시피요. 그죠? 근데 조정이 나올지언정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들은 자 기회다.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가시면 된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에 혹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란 전쟁 관련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아셔야 되고 플러스 우리 기술이랑 관련되면 어떤 거죠? 섹터가? 자, 원전 섹터도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의 흐름도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세력주예요. 세력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전환사채 세력들 얘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세력들의 물량이 엑시트를 하려면 매집을 했던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년간에 걸쳐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집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 매집한 물량을 결국에는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최고 꼭지점, 꼭대기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물량을 엑시트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게 단기적인 저항은 2만원에서 한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만원 뚫고 올라갈 건데 그 다음엔 5만원까지는 최소한 올려주어야지만이 개인분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도요 주가를 결국 올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기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진짜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민망하지만 제가 주말에도 한 번씩 이렇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뭐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요. 혹여나 화요일날 개장했을 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도하실 필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매도 금지를 한번 적으면서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선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또 많이 달려야 제가 영상 촬영할 힘도 나고 명분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들을 알아오려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죠. 다만 요즘에는 또 너무나 이 구독 버튼도 잘 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댓글도 참여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쉬시는데 기분 좋게 한 번씩만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정책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왜 중요하다라 그랬죠? 이 추천 영상으로 떠야지만이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다른 주께서도 혹여나 이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화요일날 기계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술의 물량을 털리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드린다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당연히 이거겠죠. 네, 트럼프 하메네이를 사살 완료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이 습격을 할 때, 공습을 할 때 쐈던 미사일에 맞고 폭사를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기술 설명드리는데 이런 갑자기 전쟁 얘기를 왜 드리냐,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시죠? 일단 계속해서 이런 전쟁 관련 리스크들이 나오게 되고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면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왜 유가랑 주식이랑 관련이 있구나. 결국 경제는 다 얽혀 있구나라고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원래 우려했던 거는 이거였죠. 어제 나온 기사, 트럼프 대통령, 미군 측에서 이란의 공습을 대규모로 시작을 했다, 감행했다라는 건데 이게 혹여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서로가 전면전으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미국이든 이란이든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런 전쟁이라는 요소들이 시장에 생기는 순간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위험 자산인 상대적인 위험 자산인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일단은 급한 불은 피하고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계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회피 성격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란이랑 미국 쪽에서 이런 전쟁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문제입니다. 유가, 기름값이 올라가요. 기름값이 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동 쪽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기름, 원유 중 30%를 얘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배가 다니는, 원유선들이 다니는 이 뱃길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고 했을 땐 기름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 호르무즈 해협이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고 이쪽으로 이란이 뭐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란 쪽에 이런 원유선뿐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뭐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방금 보여드렸던 실사가 이거고 이 위쪽에 이란이 있고 뭐 바레인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근데 이들이 결국 기름을 보낼 때 자, 여기를 꼭 이 구간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자, 여기가 봉쇄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동적으로 원유선이 밖으로 나가서 수출이 안 되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제의 선물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기름값입니다. 유가, 선물,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나요? 라를 차트로 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자, 어떻게 됐어요? 스멀스멀 올라가면서 여기 뚫었죠? 하단부 박스권 뚫고 자 67불에 지금 안착을 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때요 이스라엘하고 25년 초에 이란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80불 위쪽으로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80불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증시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게 비교적 안정화됐다가 다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란 쪽에서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겠다. 미군 쪽과 트러블이 생기겠다. 심화되겠다. 라고 56불까지 안정화가 됐다가 67불까지도 올라온 겁니다. 보통 이 원유 테마라는 경우에는 해칭 테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현물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현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주식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듯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막히게 되면 기름값이 올라간다.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 역시나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세계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것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지금 내용들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죠. 자, 금융위원회에서 이란의 공습에 우리나라 증시가 타격이 받을 경우 필요할 경우에 100조의 플러스 알파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바로 가동시키겠다라는 기사가 좀 아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중동 쪽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말도 있죠. 자, 산이 너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혹여나 이런 장 자체가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돈까지도 들여부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100조 원의 규모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미 마련된 금융시장 안정조치 방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에는 관련된 이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물경제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겠다라고 빠르게 또 입장 표명을 했네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에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아시다시피 자고 일어났더니 이 하메네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란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지도자가 폭격에 죽었으면 뭐 2인자든 3인자든 나서서 다시 정권 잡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전쟁이 장기화가 가지 않고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3.1절, 자 애도를 하는 시간 가져야겠지만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 연휴가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 월요일에 우리나라는 휴장일이기는 하지만 나스닥은 열리죠? 미국장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월요일날 반응하는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어찌됐건 이런 중동 쪽의 지정학적, 이 거시경제적 관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런 이란 쪽의 이슈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다. 다만 이거는 이겨낼지 못 이겨낼지는 한번 미국 증시 열리는 거 지켜보고 나서 얘네보도 늦지 않다라는 건데 일단 저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어제죠? 이 비트코인 코인 가격을 보는 건데요. 굉장히 불안정한 자산이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래서 63,000달러까지도 밀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말아 올리면서 하메네이가 죽었다라는 게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웬만큼 다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미국 증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영향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셔서 혹시나 이거 모르고 전직 났네? 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오지 않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 내용 들어갈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술 금감원 공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맞습니다. 너무 자주 보여드렸지만 집중해주세요. 여기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에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있습니다. 15회차부터 18회차까지 남아있고 우리가 집중해주세요. 이번에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거다라고 했습니다. 100억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억 중에서 50억 정도의 물량만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물량이 전환 청구시켜서 상장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50억에 대한 물량을 143억에 사간 바로 이 사모펀드 세력이요. 비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들이 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냐면 2월 28일 어제부터 가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3월 1일 일요일 불가능하고 3월 2일 대초일 불가능하고 3월 3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3월 3일 날 이렇게 상장한다라고 공시가 나오게 되면 아직은 당연히 나온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 전환사채 물량이요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도에 대한 압박이 생기죠. 이게 오버행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에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잠재적인 악성 물량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시가 나오면 기계적인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 우리 기술이 최근에 18,650원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량 매도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라고 의심을 받죠. 자, 꼭대기에서 팔고 물량이 다 엑시트를 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환사채가 주식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공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 속에서 전환사채 물량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됐고, 근데 이런 잠재적 물량들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얘네가 있어요. 이때가 물량이 심지어 더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의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 전환사채 세력들이 상장시켜서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매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주가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전환사채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올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결국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세력들이요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주포가 따로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 차트를 항상 이렇게 찍고 나서 말씀드리는 이들이 우리 기술의 메인 세력들입니다. 정말 단연간에 걸쳐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이 엑시트하는 건 옵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때문에도 올려야 되지만 메인은 얘네다. 얘네가 더 물량이 많고요. 이들이 물량을 털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세력들도요, 마찬가지로 매집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다 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정리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대로 주가 꼬라박습니다. 여기서도 정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더 터지면서 마찬가지로 자, 차트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털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말씀드리듯이 항상 시장 참여자분들,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광기 구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런 구간들에서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딘진 정확히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구간을 만들 것이고 아직은 당연히 아니다. 여기는 초입이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2만 원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코앞이고요. 그러면 다음 구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5만 원 라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인 12만 원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한 10배가 남아있습니다. 10배 올라야 되면 시총이 얼마요? 30조가 가야 됩니다. 30조. 이게 물론 불가능한 소치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30조까지 시총을 만들 그런 세력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모르죠. 어쨌든 우리 기술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예전에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휴림로봇 그리고 또 누구랑 엮여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맞아요. 도이치모터스 기사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때 특검 들어갔고 삼부토건 관련해서 집중수사 들어갔고 자 우리 기술도 언급되면서 엮여있다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자 여기서 김건희,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특검 들어가는 기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휴림로봇 자 사법 리스크 직면했다. 휴림로봇도 엮여있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땐 휴림로봇, 우리기술,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자 얘네가 사실상 거의 한 통속이 아닐까. 그래서 진짜 어쩌면 혹여나 이 구간도 만들어내는 이 광기 구간을 만들어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휴림로봇도 뭐 시총이랑 비교를 당연히 하면은 안 되겠지만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갔다? 이전에 있었던 12,000원 이 구간을 뚫으면서 광기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개인분들이 달라붙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윗꼬리 긴 장대음봉 만들어내면서 이때 대량의 물량을 던지고 엑시트를 했죠. 그래서 세력들이 휴림로봇 자주 설명드리는데 우리기술, 휴림,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이렇게 엮여있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큰 세력들이다 보니까 정말 갈 때는 크게 시원하게 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주들의 특성상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달라붙어서 휴림로봇처럼 꼭대기에서 사서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세력들 입장에선 무조건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린다 이거는 안 돼요. 결국엔 가야 되는 이유랑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랑 명분은 결국에는 원전 섹터가 가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원전 섹터 너무나 좋아요. 배미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님이 어디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해서 AI 원전 관련된 협의도 진행한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자 아랍 쪽도 있죠. 아랍에미리트인지 사우디인지 이쪽이랑 이 원전 관련된 이 협약도 하고 있고 이건 이미 맺었습니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터키 쪽이랑도 뭐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고 국내 원전 정책도 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이 누리바람 1호라고 어제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 누리바람 1호가 실제로 국민성장 펀드 자금을 투자받아서 들어간 거 확인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어제 제가 생각도 바뀔 수 있는 생각이 바뀌는 이런 흐름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있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나열을 해봐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대빵은 얘다. 대미투자. 미국의 원전이 실제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용 지켜봐야겠죠. 미국과 이 대미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체코도 있네요. 체코 쪽도 있고 체코의 5호, 6호기, 6호기 두코바니 쪽. 제가 이 기사를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요. 너무 많아요. 좋은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시장의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동안에 반도체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감이 있고 물론 앞으로도 조금은 더 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고점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한 이 자금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느냐? 아니라고 했죠. 이 자금이 국내
증시 안에서 섹터 안에서 돌 거고요. 순환매가 도는데 그 다음은 원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조만간 효자 노릇할 일이 멀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매도 금지 한 번씩 작성해 주시고요.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눌러서 영상 자주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 경고를 풀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바로 확인하셔야 되는 공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영상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상 안 끝났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분들,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재미난 종목이라고 하면 뭐냐? 죄송해요, 말이 좀 꼬였는데 결국 종목이 재밌으려면 자, 쭉쭉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는데 저는요 10배고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요. 근데 아무런 이유랑 근거 없이, 명분 없이 10배고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은 안 드렸을 거예요. 방금 우리 기술 설명드리면서도 이유랑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라는 생각 드시면 소액 정도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는요,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딱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난 뒤에 주가도 떨어지지 않고 매출도 떨어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고 미래 먹거리를 결국엔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한테 삼성전자 얘기를 왜 드리냐? 근데 이상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자,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그 대상 기업을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여기 보면 힌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올해 M&A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 어떤 기업을 고를 것이냐 라고 하면 전장이랑 로봇이라는 거예요. 자, 로봇 사업 이미 인수했죠. 그리고 최근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뭐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집중해주세요. 여기 삼성전자에 그동안에 인수했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인수했던 이 사업들,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낼 수 있으면서 중점적인 M&A 중심 기업 어디예요? 전장이랑 로봇이라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인수한 전장 사업과 로봇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기업은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정확히는 이겁니다.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당연히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로봇과 자동차에서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치면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얘네가 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로봇이든 자동차든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눈으로 정보 전달을 받아서 머리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라이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집중해주세요. 기존에 인수한 로봇 사업, 얘네도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요.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에이다스, 자율주행,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기는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뿐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요.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 납품하니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요,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 냄새를 맡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이 어떠한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의 이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죠. 네,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얘네 주가가 얼마였어요?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에 90만 원까지도 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와, 몇 배죠? 거의 50배 가까운 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건데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준히 가져가자. 이거 뭐 되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이만큼만 잘라놓고 봤을 때 10배거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 3천만 원입니다.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소리 준비한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이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왜냐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빨리 받아서, 자, 적어도 화요일 오전장에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를 외워서 보내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제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영상 설명란에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직접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의라고 나오고요. 여기다가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중에서 편한 거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10,000분이나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10,000분이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자, 10,000분 중에서 댓글을 142분만 작성을 해주셨다. 그리고 좋아요는 딱 1,100분만 눌러주셨다라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다들 눌러주셨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란 쪽, 중동 쪽, 이게 장기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률상 일단은 독재자,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와해되면서 이란이 백기를 들고 우리 협상합시다 라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서 제가 영상 통해서 빠르게 바로바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꼭 찾아뵐 테니까 내일 영상도 꼭 시청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